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 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넉 달 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말을 인용하는 순간 민주당 의석이 뒤집혔습니다. 결국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설을 중단하는 국회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나경원은 독재라는 단어를 8번 사용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독재 정권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물론 몇 군데 패스트트랙이나 몇 군데에서 웅성웅성거리기는 했지만 예정대로 무난하게 나경원의 연설은 마쳤습니다. 넉 달 동안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민주당도 독재라는 말에 이제는 익숙해졌을까요?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독재 정권이다, 좌파 독재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그냥 익숙해진 건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나경원의 연설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SNS나 인터넷의 반응을 보면 물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나경원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내용에 대한 비판보다는 나경원이라는 개인을 비판하는 수준 이하의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저질스러운 댓글들, 토착 왜군이 이런 것들, 네가 적폐다 이런 것들. 그렇지만 더 많은 댓글들은, 더 많은 SNS의 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나도 이명박, 박근혜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 이게 촛불 정부냐, 이런 글들이 뜨거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에 열광하는 네티즌들도 꽤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국민들은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리얼미터나 갤럽의 여론조사는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여론조사의 과학적인 의미, 왜 편파적인가, 왜 바이어스가 끼었는가를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만, 나경원의 연설은 나름대로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민주당도 크게 반발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문재인 정권이 독재는 독재 맞는가 봅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자유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자유. 좋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유가 지금은 사라진 시대 같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절대 권력 완성을 통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고 문재인 정권을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신독재를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2년은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비판 세력 입막음의 연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일일이 옳은 소리입니다. 오죽했으면 본인의 강원도 산불 5시간을 비판한 네티즌들까지 청와대와 민주당이 고소 고발에 나섰겠습니까? 정말 창피한 정부입니다. 창피한 줄 아십시오. 나경원의 연설이 빛난 것은 이 연설들이 상당히 논리적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여권과 선명한 대립전선을 부각시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불안의 시대다. 이 정권은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 마지막 퍼즐은 지난 패스트트랙 폭거로 현실화됐다. 야당의 당연한 저항을 저들은 빠루와 해머를 들고 진압했다. 외교안보 분야, 항구적 자유와 진정한 평화, 이것을 나경원은 주장했습니다. 북한 주민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평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먼저 수시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교환을 관철하라. 문재인의 감상적 민족주의, 닫힌 민족주의에 젖어 한일 관계를 파탄냈다.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다. 다차원 다채널 외교를 위해 즉각 긴급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다.
특히 경제 분야입니다. 친노조, 반노동 정부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친노조, 친민노총일 뿐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처럼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다. 문재인 케어, 좌파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아무튼 이 대목에서는 여당의 반발도 좀 나왔지만 이번에는 무난하게 연설을 마쳤습니다. 지난번 연설을 중단시킨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진성호 방송이 개국했던 게 3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3월 12일 날 진성호 방송이 개국한 그날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이 그날도 있었습니다. 그날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발언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국가원수 모독죄 없어진 지가 언젠데 지금 정말 무식이 탄로났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제가 진성호 방송에서 처음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벌써 넉 달이 가까워오는군요. 아무튼 나경원 원내대표의 오늘 연설은 문재인 정권에게는 굉장히 아픈 부분을 때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해외 이주 의혹, 교과서 조작 의혹, 북한 어선 입항 사건 은폐 조작 의혹, 은폐 조작 정권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붉은 수돗물, 탈원전 부작용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정말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은 야당 제1야당의 대표 연설입니다. 물론 민주당과 청와대가 듣기 거북한 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새겨 들으십시오.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나경원 대표의 연설에 열광하게 될까? 물론 보수진영에서도 나경원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너무 약하다. 너무 교과서적이다. 그런 한계를 나경원은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국회 연설은 상당히 정제되고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연설에도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끈했다면 정말 더 밑바닥으로 기는 그런 결과가 났겠죠. 아무튼 나경원 원내대표의 오늘 연설 중 가장 감동적인 단어는 자유였습니다. 정권이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정권이든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자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자유를 억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을 막아서 무능하고 부도덕한 그런 것들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은 끝났습니다. 원론입니다. 강론에서 좀 잘해보십시오. 지금 국회에서 따져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윤석열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서 북한 목선, 교과서 문제, 붉은 수돗물 정말 손혜원까지 진짜 이 정권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너무 문제가 많아서 하나에 집중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다 집중해서 문재인 정권의 정체를 한번 밝혀내시기 바랍니다. 성원하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